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 나가볼게. 이제 여기 단어는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냐. 그래서 여기 좀 잘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내용들, 특히 뒤에 가면 더 중요한 부분 많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부분이 암흑물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얘들아. 암흑물질. 좀 많이 들어본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암흑물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두운 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잠깐만.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사물에서 나오는 빛을 보거나 혹은 반사된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결국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거든. 근데 그 사물이 아무런 빛을 안 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물 자체를 인지할 수 없게 돼. 이해돼? 이 말? 그래서 그때 쌤이 한번 블랙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갖게 되면은 얘가 질량이 크면은 중력도 강해지니까 빛이 그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서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블랙홀은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우리가 그냥 별 보듯이 그냥 그런 방법으로는 블랙홀을 관측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했었지. 왜? 빛 맞아서 그냥 빨아들이니까. 암흑물질은 뭐냐면 얘는 아예 물체 자체가 빛도 안 내고 빛을 반사시키지도 못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측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안 보여. 근데 얘가 뭘 갖고 있냐면 특징이 중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력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얘가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다라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상에는 이렇게 많은 암흑물질이 있다고 보여. 근데 아니 야 보이지도 않는데 암흑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의문일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야기 나오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을 이용한다. 게 하나가 방법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쌤이 은하 이야기를 할 때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은하를 돈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태양이 뭐 한다고? 은하를 돈다고. 기억나? 그거야.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연결되는 건데, 태양이 은하의 주위를 돌 때 태양만 도는 게 아니라 있지. 우리 은하에 있는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도 다 이렇게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게 느낌이 와? 우리 태양계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랑 비슷하지. 이게 뭐냐면 이걸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케플러 회전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 그 하나가 중력이 묶여있는 하나의 그 중력계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구랑 달을 봐보자. 지구가 달을 돌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통 질량 중심을 가지고 도는 상황이긴 하는데, 아무튼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질량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 지구한테 쏠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잖아. 이 같은 현상이 또 누구한테? 태양, 지구. 거의 99% 태양계의 99% 정도 이상을 한 90%는 좀 헷갈리거든. 99%가 맞을 거야. 근데 태양계 99%의 질량을 태양이 차지하고 있거든. 대부분의 질량을. 그러니까 태양, 지구만 봐도 태양의
이 태양계가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몰려 있어. 근데 이거는 은하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들이 회전을 해. 그러면은 얘가 회전을 할 때 회전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 회전 속도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야. 이제 회전 속도를 관측을 하는 거거든. 회전 속도를 관측을 해서 봐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 그림이거든. 자, 이거랑 한번 같이 봐보자. 이거 그림이 케플러 회전을 했을 텐데,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 똑같다 했지. 태양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질량이 태양에 쏠려 있어. 그래서 이 케플러 회전을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거리에 반비례. 무슨 말이냐?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면 회전 속도가 빨라. 얘들아, 거리가 가까우면. 그래서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얘들 있잖아. 얘들이 한 1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공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공전 속도가 수성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래서 수성은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 수성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달이 안 걸려.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구보다는 화성이 더 오래 걸리고 화성보다는 목성, 토성.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뭐해?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1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공전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게 지금 그림 봐봐. 그래서 공전 속도 이렇게 나와 있지. 이해돼? 이거에 그러면 쌤, 그러면 왜 이렇게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면은 왜 거리랑 속도가 반비례하나요? 이거는 수식으로 풀어야 돼. 이거는 케플러 그 회전 법칙이랑 회전 공식이랑 해서 의외로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이거는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어. 이 식은 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뺄게. 대신 이것만 알아두면 돼. 케플러 회전. 근데 케플러 회전은 어떤 경우야?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태양계 같이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쏠려 있을 때 케플러 회전을 하는데,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면은 속도랑 거리는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다. 수성이 제일 빠르다, 속도가.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하에서 봐봐. 우리 은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되면은 거리가 뭐할수록 얘들아, 거리가 가깝잖아. 가깝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느리고, 거리가 멀수록 뭐 해야 돼? 회전 속도가 뭐라 했지 내가? 거리가 가까우면 회전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멀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야 돼. 이게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하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 봐봐,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냥 너희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혹시 질문 궁금해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할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몰라도 돼. 여기는 이쪽이 이 가까운 구간이 있거든. 은하 중심에서 좀 가까운 구간은 강체 회전을 한다고 해. 강체 회전이라는 게 있거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가까운 구간에서 강체 회전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구간은 좀 은하 중심에서 가까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 케플러 회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야 돼. 근데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안 나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안 나오고, 원래 생각했을 때는 거리가 멀수록 회전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거리가 멀수록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막 일정하게 뒤에 가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 뭐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질량이 은하 중심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관측이 안 되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질량이 은하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도 존재한다. 은하 그 중심이 아니라 좀 외곽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지금 쌤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설명은 장황하게 했는데 길게 했는데 핵심으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대. 이 암흑물질은 관측이 안 된대. 보이지가 않아. 우주상에 있는 거야. 근데 질량은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의문.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왜 어떻게 질량을 가진 애가 있다고 알 수가 있냐 라고 의문이 생기겠지. 그거를 관측을 통해서 해결을 했대.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은하 회전 곡선이라는 게 있어. 그 은하 회전 곡선은 뭐냐면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이랑 다른 별들이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대. 그때 나타나는 속도가 회전 속도라는 게 있어.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 본 거야. 회전 속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얘는 태양계와 같이 약간 케플러 법칙에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돼. 그렇지만 얘를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 중심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가 나온 거야. 예상된 속도는 이렇게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관측은 이런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질량이 은하 중심에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하 중심이 아니라 은하 외곽에도 이렇게 회전 속도를 높이게 하는 관측이 안 되는 물질이 있다. 그게 뭐다? 암흑물질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결론. 자 이제 빈칸 채워볼게. 태양계처럼 대부분에 몰려있다면 멀어질수록 뭐가?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해야 한다. 근데 이거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위치한 별들의 외곽에 있는 별들이 뭐가 거의 같아. 지금 회전 속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이 어디에 이제 얘기했던 거 대부분의 물질이 중심, 그러니까 여기 은하 중심부에 모여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외곽에 상당량의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 근데 얘가 전자기파로 감지할 수 없는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암흑 물질이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로 감지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이야. 빛. 얘가 뭐 빛에 빛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뭐 X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뭐 전파 이런 영역이 있다 했잖아. 이런 거를 관측이 안 돼. 이런 걸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자기파로 감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했던 거 빛으로 안 보인다고. 전자기파 X선 막 이런 게 안 나타난다고 얘는. 됐지?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암흑물질. 9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우주가 잠깐만 1분만 뭐냐면 진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과학이 발전을 하고 많은 문명을 이뤘잖아. 근데 웃긴 게 100년 전에 있잖아. 100년 전에 그때 진짜 사람들은 과학에 자기들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 시대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떤 그 특허청 있잖아. 우리가 뭐를 발명을 하면은 그거를 특허를 내는 그런 특허청이 100년 전에도 있었거든. 그때 그 특허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거의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다 나왔다.
거의 특허될 만한 건 다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대. 근데 야 10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 진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 그리고 100년 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양자역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년 안으로 이제 우주의 신비, 우리는 거의 모든 자연의 신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봐봐, 그때보다 훨씬 많이 발전하고 지식이 이렇게 늘었거든. 근데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미스테리를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과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물질이라고 하거든. 이런 게 보통 물질인데 우리는 그전에는 모든 게 그냥 보통 물질만 보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이 발전하면서 분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원자의 개념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이 원자도 뭐 돌턴이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원자를 또 쪼갰어. 뭐로? 전자가 있고 원자 핵으로 또 나눠.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입자를 더 만드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코크 더 작은 단위가 있거든. 이제 코크라는 또 더 작은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가. 근데 우리는 코크에 대해서 아직 알 수 없는 게 좀 많아. 또 뭐 렙톤이라는 것도 있고 엄청 복잡한 단계가 많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통 물질에 한해서인데 여기 나온 거 봐봐. 대부분의 근데 우주는 뭐가 보통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도 아직 보통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보통 세상인데 보통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의 수십 배에 이르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거의 알지도 못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이게 뒤에 가게 되면은 우주가 암흑 물질이 다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우주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5%의 세상을 보고 있어.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암흑 물질이 한 27%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더 알 수 없는 지금 우주 팽창의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약 70%가 나오거든. 이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다는 거야. 우주의 신비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어. 과학인 우리 아무튼 다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우주의 일부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야. 아무튼 결론이. 자, 다시 이거 다시 이제 문제 관련해서 시험에 관련된 거는 봐봐. 뭐야? 이건데 암흑물질 뭔지 알았어. 얘를 뭘 통해서? 케플러 회전을 통해서. 근데 케플러 회전은 뭐다? 케플러 은하가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면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야 돼. 누구처럼? 이 태양계처럼. 그런데 보니까 은하 중심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리지 않네. 결론. 은하 중심에 또 많은 질량이 있지만 은하 외곽에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많은 질량이 은하 외곽에 존재하구나. 이게 결론. 이해됐어? 넘어갈게. 이제 다음이 뭐냐면 이게 하나고 다음이 뭐냐면 중력 렌즈 현상이야.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 중력 렌즈 현상 뭐에서 했지? 그때 쌤이 막 영상도 잠깐 보여주고
그렇지. 미세 중력 렌즈 효과 했지. 어디서? 외계행성 탐사에서. 얘들아 이거 시험범위니까 중요한 부분이야. 거기에 엄청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 거기서 시험 문제 냈어. 공부해야 돼. 알았지? 중력 렌즈 현상. 다시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 공부했었지. 뭐야? 중력 렌즈 현상이 뭐였지? 그래. 했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 뭐냐면 질량을 가진 애들이 공간을 휘게 해. 그래서 빛도 휘어. 빛도 휘게 되거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건데, 큰 질량을 가진 애가 공간을 휘게 하면서 빛을 약간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해버린다.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라 했어. 근데 봐보면 여기 처음에 암흑물질 관측이 안 돼. 근데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은 나타나.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보면은 봐봐. 암흑 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겠어? 당연히 중력 효과에 의해서 경로가 휘어지고 밝기가 증가하는 어떤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교란되기도 해. 이런다고. 그냥 이걸 통해서도 한다고.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더 중요해. 이거 시험 많이 나와. 이게 이거 회전속도 이용해서 추정했던 거. 그리고 다음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그냥 은하들이, 얘들아, 우주에는 많은 은하들이 있다 했지. 근데 얘들이 은하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은하군을 만들고 막 이러거든. 근데 얘들이 이동한다고 했잖아. 은하들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은하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들이 공간이 멀어진다라고 했어. 근데 얘들이 또 은하들이 서로 뭐가 있냐면 은하 하나 자체가 커다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서로 또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뭐 충돌 은하도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이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 빈칸만 치워줄게. 이거 암흑 물질. 넘어가. 자, 다음 이거 네 번째 역학적 방법.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놓기는 해봐. 역학적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광학적 관측이 있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관측이야. 뭐 가시광을 통하든 X선을 통하든 전파를 통하든 관측을 통해서 은하들이나 별들을 관측을 했어. 얘들을 관측을 했거든. 관측을 한 거랑 한 이 정도 있네 이렇게 관측한 거랑, 그 다음에 은하의 질량 있지. 은하의 질량을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야. 은하의 질량을 뭐 회전속도 곡선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이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 계산을 한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들아, 계산을 한 거는 뭐냐면 원래 이 정도가 나왔어야 돼. 계산을 한 거는. 근데 관찰을 한 거랑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 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암흑물질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역학적 방법은 이거야. 얘들이 계산을 틀린 게 아니라, 역학적 방법이라는 계산을 틀린 게 아니라 얘들이 여러 가지 자료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이 정도의 은하의 질량이 나와야 돼. 근데 관측을 해봤어. 근데 관측한 질량이 은하의 질량보다 더 적게 나와. 이거 하나만 써줄게 그냥. 관측 질량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뭐다? 관측이 안 돼서. 이거 그게 뭐다? 암흑 물질이다. 됐지?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여기인데 얘들아, 여기 중요해. 여기서부터는 좀 정말 중요하거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려워해. 그러니까 내가 좀 냈어. 이쪽에서도 많이 냈어. 여기를 쌤이 지금 우리가 영상이 지금 이거는 약간 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끊기가 애매하거든. 끊기가 좀 애매한데 우선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짧게 하나만 올릴게. 그리고 하나 더 올릴게.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2개 올릴게. 이 2개는 합해서 1시간 안 될 거거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끝. 오늘 이거 영상 또 바로 올릴 거야. 얘들아 수고했어.